문변의 시선,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살펴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앞 시간에도 간략하게나마 그 이야기 나누셨었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법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내용이 뭐죠?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8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동시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요. 예. 지명과 임명을 동시에 한 거였는데, 그때 이유가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가 된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은 333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그리고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임명을 하는데,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몫의 인원이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과연 독단적으로 이 대통령 몫의 지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논란이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아주 오랜만에 9대0 예. 전원일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체는 정말 오랜만이니까요. 9대0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같이 임명하고 지명했던 이제 마은혁 재판관께서 이것에 주심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또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 공교롭죠. 공교롭게 주심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으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재판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내일이면 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네. 결정이 좀 빨리 되어야, 전원인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이것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도 이제 반감이 어떻게 보면 좀 덜하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오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정말로 빨리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그 권한대행의 네. 범위? 권한대행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예. 라는 것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짜가 붙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예. 임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처분 인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안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여주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독자적으로 지명, 임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이제 가처분 인용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본안은 뭐 언제 열린다는 겁니까? 본안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를 지명해가지고 논란이 처음부터 많았고 네. 지금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소원만 9개가 들어와 있고요. 예. 권한쟁의 심판이 1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신청들의 모두 다, 그러니까 총 10건인데 이 신청에 모두 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신청 이제 결정한 거는 김정환 변호사라는 청구인이 네. 이제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안은 지금 따로 또 본안대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렇죠. 다른 사건들의 본안도 이 예. 김정환 변호사의 본안도 예. 다 독립적으로 지금 아마도 뭐 평의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뭐 심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지명이 논란이 더 심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래도 있죠. 권한대행의 그 권한 본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임명한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예.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이 중에 예. 특히 그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라고 예. 하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예.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계엄 다음 날에 안가회동의 일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예. 네, 이런 분이 재판관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논란이 일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이제 후보 시절에 3개월이 넘도록
임명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파면 나흘 만에 돌연 임명을 했고 다른 후보 2명까지 이제 끼워 넣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판도 참 많았는데 또 한덕수 권한대행 했던 발언들이 모순이 되니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예. 처음에는 고유 권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예. 라는 말씀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직접 하셨거든요. 작년 12월에. 네. 본인이 했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적이죠. 심지어 당시에는 6인 체제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명을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두 분이 퇴임하시더라도 7인 체제거든요. 네. 심리, 할 수 있는 결정 다 거죠. 가능한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무질서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겠다. 강행을 네. 했던 거니까 상당히 비판이 많았죠. 예.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 심리 과정에서 한 주장들도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듣기에 상황이 조금 절박하신가 보다 하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도 좀 민망했을 부여지책으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이제 볼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이 뭡니까?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요. 예.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 공권력의 효력을 어떤 시기까지 정지해달라라고 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반 정족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요.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고 그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본 거죠. 예. 일단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인용 기각의 비교 형량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더 큰가 이걸 비교 형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문 내용 좀 자세하게 예.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번 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류 중인 10건의 사건 중에서 김정한 변호사가 신청한 헌법 소원에 예. 붙어 있는 가처분 청구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가처분을 신청을 하려면 네. 본안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가처분은 임시의 청구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 같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이제 권리 있는 사람이 네. 이 본안 결정이 될 때까지 권한대에게 지명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으니 예. 그 전에 미리 좀 임시적으로라도 정지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접수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렸고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한 권한대행 측에서 곧 하겠다고 발표만 한 거지 지명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랬죠. 이 주장도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궁색한 것. 들으시기에도 이게 이제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이지 지명을 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 행위에 불과하고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발표만 한 걸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8일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예. 라고 말을 했거든요. 본인의 발언하고 안 맞죠. 또 모순되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궁색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명을 한 것은 아니고 발표만 한 거다. 이것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는 이 가처분 신청 자체를 부적법하게 만들어서 각하시키기 위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한 사람이 이제 가처분 청구도 한 건데 이 청구들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권한대행 측에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임박한 상황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네. 권한대행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만약에 각하가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각하가 됐다면 임명을 강행했을 수 있겠죠. 그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그렇죠. 시간 좀 벌었다가 시간을 사실 퇴임한 이후에 곧바로 임명 절차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8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가 네. 예, 그걸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네. 뭐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결정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까? 결정문이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총 8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8장 밖에 안 돼 하지만 사실은 가처분 결정문으로서는 네. 그래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신청인인 김 변호사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결정문을 써셨더라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제 결정문을 이제 받아보자마자 이제 바로 열어서 봤는데 네. 상당히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렵지 않게 적혀 있어요. 아. 어떤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하는지, 이 사안은 어째서 인용을 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읽기 쉽게 적혀 있어요. 어떤 그래서 내용들입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원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예. 두 번째로 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예.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이 예.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교 형량입니다. 가처분 인용 뒤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본안 청구 기각됐을 때 일어날 일과 가처분이 기각된 다음에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할 일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의 불이익이 큰가 이것을 비교 형량해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인용이 됐다는 건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요건이 갖췄다고 본 것이죠? 그렇죠. 갖춰졌다고 본 것입니다. 예. 일단은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명확히 했고요. 예.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결정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어떤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권한 대행에 대통령목 지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는 본안에 대한 어떤 의중이 조금 드러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판관들의 지명, 임명을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돌이키기 어려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봤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의 특성을 보면요. 물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하고는 다르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만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기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결정 전에 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한대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거 나는 발표만 한 거지 지명한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헌재가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거든요. 네. 지명은 아니라고 했지만 발표한 이상 어떤 액션을 보여준 것이고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예.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 형량 부분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재판관 2명의 임명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혼란이 반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한 뒤에 중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에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건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 가처분이 기각돼서 2명이 임명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쭉 본안 심리를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안 되는 거네 했을 때 그 2명을 다시
지위를 박탈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보다는 일단 지금 2명을 보류하고 본안 판단을 보고 그때 결정하자. 그게 더 낫다. 물론 2명이 부족해지긴 하지만 심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2명이 부족해서 결정에 영향이 미칠 사건이 있다면 임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그 결정의 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 그러면 어떤 효력이 언제까지 정지가 되는 겁니까? 결정 주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피의 신청인이 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 및 재판관 임명 등 일체 임명 절차의 속행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있죠. 네, 네. 그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정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어제 이제 다른 경로로 구하기는 했는데 원래 결정 나오면 헌법재판소 온라인 사이트에 다 공지가 되거든요. 아, 예, 거기서 확인해 그렇군요.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라는 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종국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문에 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본안에 대해서도 또 9대 0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은가. 권한대행은 임명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과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곧 하실 텐데 18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네. 헌법소원 심리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됩니다. 7인이 남기 때문에 예. 7인 이상이면 심리를 할 수 있어서 이 사건의 본안 사건도 계속 심리가 될 겁니다. 예. 네. 대선도 곧 있는데 대통령 선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건의 본안이 과연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기까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지금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이 누군가를 임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마 각하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일단은 지명은 된 거기 때문에 철회라는 과정이 또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아마도 철회나 취소를 하고 새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크게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에게 권리나 사고, 직무정지 같은 이유가 있어서 권한을 대행할 때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예. 대통령 목 지명은 할 수 없다. 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오랫동안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을 간주하는 조항을 좀 추가를 했거든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7일이 경과하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계기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